좋은 남자 만나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하고 일도 잘하고 싶은데 이대로 나이만 먹을까 무서워요. 세리 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? IMF로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났던 국민 영웅 TV만 틀면 난 방송은 제 방에 되게 많을 거예요. 박세리에게 양말이란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. 그 도전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. 도전이라는 거는 항상 저한테는 희망 같은. 국민 영웅! 말 그대로 어려움에 빠진 국가와 국민을 구한 영웅을 우리가 이르는 말인데요. 1998년으로 돌아가면 IMF로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났던 맨발의 국민 영웅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날 이 국민 영웅이 우리의 언니가 되어서 돌아왔는데요. 한 분야의 최고에 오르기까지 거쳐야만 했던 다양한 경험들, 쌓은 삶의 지혜들,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넉넉한 마음이 담겨있는 에세이죠. 세리 인생을 리치하게의 작가님, 리치 언니 박세리 감독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옆에 앉혀놓고 국민 영웅, 언니 막 이런 얘기 듣는 수식어 이젠 좀 익숙하세요? 아직도 좀? 아직도 좀 남았어요. 이게 매번 벌써 5년 정도 국민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잖아요. 네네. 그런데도 그게 굉장히 낯설어요. 아직까지는.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항상 네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계든 어디서든 수식어 붙여주시는 것 중에 어떤 게 그나마 좀 소개될 때 부담이 덜해요? 그냥 아무래도 운동선수였다 보니까 운동선수는 아무래도 본업에 있을 때는 이제 프로라고 불렸죠.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올림픽 감독을 2차례 맡다 보니까 네. 그냥 뭐 박세리 감독 그럼 저도 그냥 앞으로 감독님이라고 네. 그렇게 반갑습니다. 이제 박세리 감독님은 방송인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TV만 틀면 나. 그래서 방송을 정말 재밌게 많이 하시는가 싶었는데 책은 또 언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? 우선 방송은 제 방에 되게 많을 거예요. 제가 제 방송이 좀 많아져서 더 네. 그럴 수도 있는데 네.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선수 생활 때 20대 미국에서도 그 자서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퍼링이 있었었어요. 그때부터 이미 계속 오픈이 있었군요. 네, 근데 나이가 제가 그때 20대기도 하고 지금도 어린데 자서전 자체는 저한테는 아직 뭐 살 날도 더 많이 남았고 할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. 굳이 지금 책에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저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다가 책을 내되 에세이 형식이지만 약간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책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저희 세리 인생 리치하게라는 책을 이제 처음 쓸 때부터 이 책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럼. 목표가 있었네요. 네네. 그 말씀해주신 그런 마음들이 잘 담겨있고 저는 일단 이 표지 자체도 굉장히 눈에 띈다고 생각했거든요. 얼만큼 찍고 이 모습이 나왔을까. 굉장히 이거는- 청량한 느낌을 화보 찍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. 이거 섬유유연제 그 광고해야 된다고 맞아,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진짜 딱 그런 느낌. 그래서 책도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은 게 굉장히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하셨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원래 있었던 걸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죠. 뭐 전 진짜 제 삶의 모든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저의 목표기도 하고 근데 모든 삶에 있어서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. 네. 도전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물론 도전 속에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많죠. 그런 도전으로 인해서 제가 다 성장해가고 도전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모든 게 좀 많이 달라졌던 게 아닌가. 도전과 동시에 도전하면서 제 자신이 되게 자신감이 항상 있는? 도전, 자신감. 몇 개 키워드가 방송이든 책이든 여러 환경에서 강조하시는 키워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지난번에 촬영하셨던 다시 쓰는 프로필에서도 자신감과 도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. 여기 그 프로필 쓰신 게 직접 준비가 돼 있는데 프로필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. 제일 쓰는 것 중에 어려웠던 건 뭐예요, 일단? 성격의 장단점? 그죠. 맞아. 그때도 말씀하셨죠. 요거 어려운데? 이게 조금 어려웠었어요. 까칠하다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실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이거 내가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나? 그러니까. 원래 안 되는데 나왔죠 그래도 이미. 용감하게 공개해 주셨고요. 별명은 이제 리치 언니라고 받아들이셨어요. 네. 리치라는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
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는데 언젠가부터 감독님을 수식하는데 항상 들어간단 말이죠. 리치 언니, 리치 언니, 리치 언니. 처음에 딱 그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어떠셨는지, 지금은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. 처음 제가 리치라는 별명을 넣었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웠죠.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별명이 생긴 거여서 그렇죠. 편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치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더 편하게 좀 잘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이 보여지는 리치가 아닌,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적인 여유,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만큼 여유 있게 있느냐, 생각하느냐, 딱 그 단어가 어울리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.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돈이 많아져서 리치가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리치 언니가 됐었겠다라는 마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자신감과 도전도 다 거기서 왔었다는 생각도 들고. 옆에서 좋게 해석해 주는 게 좋네.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잘 포장해 볼게요. 이것도 궁금해요. MBTI ISFJ 적으시면서 몇 개 그때 작가님 이렇게 읽어주셨거든요. 눈치가 빠르다,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할 때마다 그거 맞아, 그거 맞아 하셨는데, 이거 솔직히 안 믿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나온 거죠.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나왔던 도전이란 키워드였죠. 박세력의 양말이란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맞아요. 저는 이거를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, 프로 무대 간 거, 중학생 때 시작한 거 부축해서 미국 무대 간 거, 모든 게 다 도전이었거든요. 근데 이전의 도전을 다 통틀어서 이 순간을 도전으로 묘사하셨던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근데 말 그대로 그 도전인 거죠. 왜 해저드에 제 공이 빠져 있을 때 보통은 페널티를 받고 그 자리에 이제 드롭을 하고 치죠. 그렇죠.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 순간은 공이 우선은 못 치는 상황은 아니었죠. 그러니까 공이 살아 있었으니까. 물론 내려가고 나서 보니까 공만 살아 있을 뿐 똑같이 희박한 네. 너무 정말 절망적인 희망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경험을 쌓고 싶은 도전이 생겼던 거예요, 마음이. 처음에는 위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다 생각을 했고, 다시 한번 내려가 반 정도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한 50% 정도는 성공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, 그래서 올라와서 양말 벗고 내려가서 딱 서 있는 순간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었던 거는 이 상황에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나한테 그만큼 큰 교훈이 되고 경험이 될 것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또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0.1초 생각 없이 그냥 바로,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, 못했던 걸 잘했던 걸 알잖아요. 그래서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양말 벗는 순간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 됐던 거고, 물론 그 도전의 결과는 우승을 제가 했지만 만약에 제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아쉬운 경기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지금처럼 서 있을 거예요. 도전에 있으면서 실패가 되면 저한테 그만큼 좋은 경험이었고, 그 경험이 다른 무언가를 할 때는 나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다 나만의 보니까 데이터가 될 테니까. 도전이라는 거는 항상 저한테는 희망 같은. 도전 자체가 희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네요. 그럼요.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또 이것도 흥분해왔던 게, 박세리는 최고다라고 써주셨어요. 이것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는 건데, 그렇죠. 자신감은 원래부터 내재돼 있는 건가요? 평소에 그러면? 아니면 없는 사람은 좀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만들 수 있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. 항상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을 믿고 자신한테 자신감 굉장히 많은,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하진 않고 받아들이는 성격인데, 남이 옆에서 할 수 있어 한다고 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. 절대. 와닿지도 않아. 백남 들어봐야 그렇게 힘이 되지 않아요. 맞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조차도 내 자신 스스로가 나한테,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.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그 선택이 있어서 내가 자신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또 나눠지는 거고, 그거는 꼭 타고나지 안 하더라도 내 스스로 자신한테 내가 계속 자신 있게 자신감 있는 사람, 잘하는 사람, 잘할 수 있는 사람, 그러니까 똑같이 계속 나한테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하면 어느 순간은 이제 자신 있는 사람이 돼요.
그것도 결국 반복 학습이에요. 그럼요. 두려움이 없죠. 오늘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책 읽고 제가 덜 변화한 것 같아요. 책을 안 읽었구만. 다 읽었어요. 정말 감명 있게 읽었으나 대화를 통해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어요.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나밖에 없는 순간은 올 테니까 휴일 학자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.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해드리면서 우리 얘기 듣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을 얻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번 촬영에 앞서서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 사연을 받았어요. 그 중에 저희가 몇 개에서 엄선해서 주제에 맞게 여러분께 고민 상담을 해드릴 텐데 이건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. 저희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니까 고민해서 주신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아무래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게 더 많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도움 좀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. 저희는 저희 생각을 최선을 다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공감된다 하시는 분들은 편히 들어주시고요.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나누는 얘기만 저 친구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주제는 박셀이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어요. 네. 박셀이란 주제였는데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왔는지 사연 읽어주시겠어요? 네,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세리 언니. 저는 올해 3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. 아직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. 좋은 남자 만나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싶은데 자꾸 나쁜 남자들만 만나게 되고 상처만 받네요. 일도 잘하고 싶은데 낮아진 자존감 때문인지 동료들과 저를 비교하고 이렇게 모든 일이 안 풀리다 보니 성격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는데요.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걸 알지만 어렵네요. 이렇게 금방 40살, 50살 되고 이대로 나이만 먹을까 무서워요. 세리 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?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일이면 일, 사랑이면 사람. 이게 따로여도 어려운데 둘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20대 중반이면 이렇게까지 지금 우울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30대 중반이라는 나이를 마주하면서 이게 같이 오니까 맞아요.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맞아요. 어떤 마음 드셨어요? 20대 초, 그러니까 20대 중반, 30대 중반, 40대 중반. 그때별로 생각하는 거나 느껴지는 게 되게 다르게 맞아요. 받아들여져요. 30대 중반이 되면 이젠 안정적으로 슬슬, 갖고 싶은 생각이 들 나이는 맞죠. 지금 딱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딱 그런 시기에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분명히 주변에 안정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친구들이 눈에 보일 있죠. 거예요. 네. 되게 진짜 말씀하신 것도 자신감이 되게 없으신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,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라는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시기를 갖고 계신 것 같고, 근데 또 남자친구한테 좀 의지하고 싶지만 만나는 이성분도 딱 도움이 되지는 않고 네. 왠지 상처만 더 많이 받는 것 같고. 그러신 것 같아요. 근데 우선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신감 갖고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일도 지금 되게 불안정하게 생각하시는데 일과 이성을 같이 생각하려고 하니 그런 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하시는 일을 좀 자신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고민하신 분은 생각이 많으신 거기 때문에 일도 조금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왠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이는 맞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일하는 데 있어서 내 열정만 갖고 있으면 전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하시는 일을 좀 더 즐겁게 생각을 하시고 더 하시다 보면 또 곁에 좋은 인연이 더 나타나실 것 같으니까. 맞아. 이게 저도 말씀해 주신 듣다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이 나이 때쯤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아? 라는 것 때문에 그 괴리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. 많을 거라고 맞아요. 생각해요. 이게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다쳐갖고 25부터 30살까지 병원만 다녔거든요.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30살이었어요. 그때 아무 기반도 없이 유튜브 했다가 물론 운이 엄청 따라줘서 감독님이랑 이런 것도 찍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나이인데 이거 못하고 있는가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네. 그런 거면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맞아요.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요. 그 시기가 이제 딱 30대 중반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걸 갖고 싶은 때긴 맞는데 그런 단계는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시기니까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은
우선 건강해야지만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. 지금 하시는 거 좀 즐겁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천천히 가셔도 저는 충분히.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딱 이 부분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? 내가 당장 무엇을 해서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리를 잘 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다시 해야 될 건 하고 보면 주위 앞에 왜 책상에도 지저분하게 막 넓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치워가면서 딱 정리해보면 뭐부터 해야 될지 딱 나오잖아요.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 먹는다고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또 사연자분의 상황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를 저희가 또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박세리 감독님에게 박세리란? 이런 주제를 갖고서 여러 개 해봤는데 이걸 준비하시면서 작가님이 이런 걸 정리해 주셨어요. 박세리란 사람은 근거 있는 자신감과 건강한 자존감이 만나 탄생한 하나의 작품인 것 같다 라고 써주셨어요. 딱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? 이게 정리할 거보다는 그냥 제 그대로 모습 얘기한 거 같아요. 되게 심오하게 정리한 거 같이 고민이 되게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. 쉽게 쓰인 문제. 아니 왜냐면 딱 봐도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. 굉장히 있어 보이죠. 그렇잖아요. 네. 그렇게 많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다. 뭐 모르겠네. 그 작품까지는 모르겠지만 네. 작가님 저희 클로징도 여러분께 재미들었길 바라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세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도 리치하게!